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페이지 160페이지 철근 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은 이제 저 아파트 이제 뼈대 중에 이제 사람으로 치면 뼈고 콘크리트가 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 이 철근적인 측면, 요 파트는 앞전에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철근에서 먼저 보실 때, 그게 철근이 원형 철근이 있죠. 원형 철근, 라운드 스틸 바인 원형 철근과 이형 철근, 이것을 기본적으로 간단히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생긴 형상이 원형 철근은 어떻게 합니까? 동그랗게 해서 단면이 일정합니다. 이런 형태고, 이형 철근은 이제 부착력을 좋게 해서 옆에 체육복 보면 이거는 민자고, 이제 이렇게 좀 괜찮은 체육복 보면 옆에 줄 있고 막 이랬죠. 체육복 사는 데는 민뜻한 체육복이 산 거고, 이제 여기서 옆에 이제 리버가 이렇게 있고, 이제 마디가 있는 철근이죠. 이렇게 이제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래서 마디와 리버가 있는 철근, 이것이 무슨 철근이다? 이형 철근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원형 철근, 이형 철근은 일단 단면 형상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부착력이 누가 좋습니까? 이형 철근이 얘가 부착력이 좋아요. 그래서 현재 이것을 사용하는 것은 이 부착력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부착력이 보통 좋습니다. 그래서 원형 철근보다 한 40% 이상에서 최소는 40%고 최대는 200% 범위 이하 요 사이에서 부착력 증가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이 철근의 직경에 따라 마디와 리버 크기가 틀려집니다. 그래서 보통 이 이형 철근이 부착력이 좋기 때문에 현재 이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형 철근은 표기법이 이렇게 그래서 라운드 스틸 바에서 보통 스틸에 S자 따고 라운드에 R자 따서 SR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SR로 표기하면서 뒤에 쓰는 수치는 바로 무슨 강도인가 하면 항복 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형 철근을 나타내고 300이라는 수치는 철근의 무슨 강도? 항복점에서 받을 수 있는 항복 강도를 나타낸다. 항복 강도가 300 뉴턴 퍼 제곱밀이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뉴턴 퍼 제곱밀리는 단위를 메가파스칼로 쓸 수도 있다겠죠. 메가파스칼 이렇게 나타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형 철근이죠. 이형 철근은 뭐로 표기한다? SD. 자, 디포먼트 스틸 바에 따라서 SD로 표기하면서 이때 뒤에 쓰는 이 수치도 무슨 강도다? 항복 강도 동일합니다. 항복 강도예요. 그럼 300이다, 350이다, 400이다 이렇게 쓰게 됩니다. 500짜리도 있고 이형 철근은 강도가 큰 것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SD 이렇게 쓰고요. 뒤에는 항복 강도를 나타내는데, 특히 우리가 이 SD 400은 기준이기 때문에 알아두십시오. 요 철근부터가 자 고장력 철근의 기준입니다. 고력 철근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고장력, 고력 철근, 고장력 철근 또는 고력 철근이라게, 고력 철근이 SD 400 이상부터 고력 철근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3번에 보면 고력 철근 나오죠. 고력 철근이 SD 400 항복 강도가 400 이상부터 우리가 고력 철근이라고 칭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끝부분의 색깔을, 보통 철근은 끝부분의 강도에 따라서 색깔을 갖다가 칠해 놨습니다. 그래서 요 색깔이 무슨 색이면 항색이에요. 노란색을 칠해냈습니다. 항색.
이 항색이 SD400이라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색깔을 볼 수 있는 게 철근이 칠해놓은 색깔이 거의 두 종류 색깔을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항색을 칠해놓은 거하고 그 다음에 녹색을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녹색. 한번 본 적 없습니까? 이렇게 공사장 주변에 다니다 보면 잘 못 보셨죠? 관심이 없어서. 보신 분도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 300짜리, 요 300짜리 여기 녹색이에요. 여기 녹색을 칠하셨나요? 녹색. 녹색은 기본 일반 철근이 300을 요걸 칠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옛날 철근에 제가 한번 물어보니까 끝부분에 페인트 칠한 거 보신 분도 있죠. 그러니까 왜 칠해놨습니까? 그러니까 녹슬지 말라고. 그럼 끝에만 녹슬고 다른 데는 녹았습니까? 그래서 이거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강도가 큰 것은 저 색깔로 칠해놨습니다. 검정색으로 칠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 100m 달리기 하든 마라톤 하든 제일 먼저 꼬링 하는 사람이 약간 색깔이 검은 분들이 먼저 들어오죠. 그래서 철근도 검정색이 제일 강도가 셉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그 점 정리해 놓으셔요. 그리고 그래서 고력 철근의 기준은 얼마부터 출발한다? SD 400 이상이 된다는 점 알아두시고, 그래서 보통 이제 표기법도 그럼 도면에 표시한 법도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 원형 철근은 도면에 표시할 때 있죠. 이렇게 지름 얼마다 이렇게 볼 때 파이로 표현합니다. 파이 뭐 12다 이렇게. 그럼 원형 철근 지름 12mm짜리다 이게 도면에 표시할 때. 그리고 뭐 파이 15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영철근은 디포멘드 스틸바 이렇게 해서 D 이렇게 했습니다. D 이렇게 뭐 16이다, D19 뭐 이렇게 D22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점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고력철근을 볼 때는 하이텐션 바에서 H를 따서 HD 이렇게 표기하면 고장력 영철근이란 고력철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HD 뭐 19다, 22다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HD를 쓰면 여러분들이 고력철근이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고장력 철근이다. 하이텐션 바다 기억을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4번의 피아노선은 PC 강선이라고도 합니다. 프리스테스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철근이 바로 피아노선입니다. 일반 철근이 약 5배 정도의 강도가 큰 철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화 스턴트맨들이 막 날아다니죠. 특히 무협 영화 보면 막 사람이 막 날아다닙니다. 그때 쓰는 선이 바로 이 피아노 선입니다. 일반 철선 가지고 사람 땡겼다 놨다 뚝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피아노 선 가지고 사용하고 있다는 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철선은 보통 철선하고 철근의 경계점이 이게요. 6mm 이상부터 철근이고 6mm 미만은 철선이 됩니다. 6mm 이상부터가 철근이에요. 그래서 6mm 미만은 뭐다? 철선 개념이 됩니다. 철선. 그리고 철선은 샵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용어로 바로 씁니다. 철선의 표시 기호는 뭐로 표현한다? 샵. 여러분들 샵이라 하죠? 그리고 여기 뒤에다가 번호를 씁니다. 이제 나중에 철선은 샵을 쓰고, 그리고 뒤에 뭐 이렇게 번호를 씁니다. 뭐 8번이다, 이렇게 10번이다, 뭐 18번 이렇게 번호를 씁니다. 그런데 이 번호가 번호가 커지면 커질수록 가는 철선이 됩니다. 가는 철선이에요. 가는 철선이 되고, 번호가 작을수록 굵은 철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철근은 어떻게 됐습니까? 뒤에 수치가 커지면 어떻게? 굵어집니다. 철근 직경이 커지지만 철선은 뒤에 번호 수치가 커질수록 가는 철선이 됩니다. 간단히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6번에 보면 용접철망이 나오죠. 용접철망은 철선을 짓기 위해서 전기 용접한 것이 무엇이다? 용접철망입니다. 보통 용접철망은 와이어 메쉬로 표현을 합니다. 와이어 메쉬 이렇게 표현하죠. 용접철망은 와이어 메쉬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61페이지 이제 철근의 가공적인 측면. 자, 철근의 가공. 철근을 구부리는 것이 무엇이다? 가공이에요. 철근의 가공은 철근의 구부림을 하는 것을 철근의 가공이라고 하는데, 기본 원칙은 자, 상온에서 냉각 가공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철근의 가공의 원칙은 상온에서 냉각 가공을 하는데, 냉각 가공을 하는 겁니다. 냉각 가공하는 게 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열을 가하지 않고 그대로 구부린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사람이 인력으로 직접 이렇게 구부렸어요. 근데 지금은 기계로 구부립니다. 왜? 인부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계로 착착착 구부립니다. 그래서 상온에서 냉각 가공이 원칙이고, 그러면 원칙은 냉각 가공이라는 것은 예외가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들 있죠. 예외가 없으면 반드시라는 문장을 넣고, 맞죠? 그런데 원칙이다 뭐 이런 문장을 쓰면 예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굵은 철선은 가공하기가 어떻게 어렵죠. 특히 강도가 커지면 연성은 좋아집니까? 떨어집니까? 떨어져요. 강도가 커지면. 부드러운 성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가공이 잘 안 돼요. 그럴 땐 가열 가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차이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상온에서 냉각 가공하는 걸 원칙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철근의 끝부분이 있죠. 이렇게 구부릴 수도 있는 거고, 철근을 이제 정착하기 위해서 구부릴 수도 있고, 아니면 뭡니까? 끝부분에 뭐 됩니까? 철근이 뽑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뭘 됩니까? 갈고리 후크를 둘 수도 있죠. 이 갈고리를 둘 수 있는 이게 가공이에요. 이렇게 철근을 구부리거나 있죠. 이렇게 기역자로 구부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아니면 띠철근 두르는 철근 만들려면 이렇게 가공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게으르면요 이렇게 다 안 해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철근할 때 이렇게만 딱 해가지고 이렇게 가공해 딱 조립하는 경우도 있고, 한쪽은 비켜납니다. 그럼 이거는 오픈형이에요. 한쪽이 오픈돼 있죠. 폐쇄형 아닙니다. 그러면 예에서 이런 걸 폐쇄형이라고 보면, 스트럽 이렇게 두를 때 뭐 너끈을 우리가 보통 보에 두르면 너끈이라는 표현을 하고, 기둥에 두르면 띠철근이라고 하거든요. 가공을 하거든요. 그 폐쇄형이나 완전 두르는 것을 보통 폐쇄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가공을 하게 되는데 알아두실 것. 그러면 그래서 거기 보면 원형 철근은 후크 갈고리를 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 후크를 우리나라 말로는 뭐다? 갈고리라고 쓰는 게 기본 원칙인데, 간혹 가다가 갈고리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후크는 원형 철근은 뭐다?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둬야 됩니다. 원칙 무조건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갈고리, 왠가하면 원형 철근은 부착력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표면이 뺀질뺀질하기 때문에 부착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원형 철근은 갈고리를 둬야 되고, 그런데 이형 철근은 원칙은 생략할 수 있다고 하는데 중요 부위는 다 줘야 돼요. 그래서 다음의 종류에는 뭐다? 후크를 둔다 해가나 웬만큼 다 해요. 그 뭐 기둥보의 도출부 철근이나 꿀뚜근, 스트럽, 띠철근, 피부 콘크리트 쭉 나오죠. 기둥의 단부, 단순보, 캔틸레버보 하죠. 거의 다 둬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보통 이형철근도 갈고리를 두란 뜻입니다. 그래서 앞전에 이제 그거 가지고 낸 겁니다. 스트럽 가지고 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아두실 거, 그러면 두르는 철근
감싸는 철근도 갈고리를 둬야 되는데 중요 부재는 둬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자, 여러분도 이겁니다. 주거리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맞죠? 감싸는 철근이 더 중요할까요? 주 메인이 중요할까요? 당연히 메인은 다 갈고리 두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럭도 띠철근, 자, 갈고리도 그런 것도 갈고리를 두는데 메인 철근은 거의 다 둔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둥이나 보 이런 철근들은 거의 다 뭘 둔다? 갈고리를 둔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주의할 점은 이겁니다. 그러면 웬만하면 갈고리를 둬야 됩니다. 이형철근도 부착력이 좋지만, 그러면 후크 갈고리는 철근이 나중에 뽑히는 걸 방지해서 구부려 둔 겁니다. 그 저거하고 같다라 하겠죠? 낚시바늘하고, 낚시바늘을 일자로 해가 낚시바늘 하면 낚시가 잡힌다 안 잡힌다? 갈고리, 낚시바늘 갈고리 해가 잡아도 못 잡는데 맞죠? 그래서 이 갈고리를 이형철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하나만 알아두라겠죠. 그래서 이제 후크, 이제 이형철근 중에서 이형철근 중요 부재 중에서 이형철근에서 갈고리 생략할 수 있는 것이 뭐라겠습니다. 생략할 수 있는 지중보라겠죠. 지중보는 주의해 주시면 된다. 그래서 지중보에 대해서 지중보를 기초보라고 됐었죠. 그래서 얘는 생략을 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측면 알아두도록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스트럽은 뭐라 했겠습니까? 보에 감싸는 철근은 스트럽, 너끈이고, 기둥을 감싸는 철근은 뭐다? 띠철근이라 했죠. 기둥을 감싸는 철근은 띠철근. 그래서 보조철근 개념이 됩니다. 간단히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163페이지 철근의 이음 개념이 나옵니다. 철근의 이음. 자, 철근의 이음, 정착보다는 이음 쪽으로 시험은 계속 갈 수밖에 없다. 정착은 낼기 별로 없어요. 정착은 낼기 별로 없기 때문에 이음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앞전에 이음이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철근의 이음이란 것은 길이 방향으로 있는 것을 보통 이음이라고 칭하죠. 철근은 가늘고 길죠. 그래서 길이 방향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음은 사실 소요 길이보다 짧았을 때마다 철근의 이음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철근이 무엇을 분담한다 했습니까? 저번에 인장력을 잡아당기는 힘이 인장력에 저항하는 것은 철근이고, 콘크리트가 압축력에 저항하도록 만든다 했죠. 철근 콘. 그래서 철근의 이음, 그래서 그 밑에 철근 이음 부분에서 먼저 나오죠. 1번에 인장력이 뭐다? 최소인 것. 이음 이치를 뜻하는 거야. 1번은 이음 이치를 뜻하는 거야. 이음 이치. 이음 이치는 인장력이 최소인 곳에서 하라 이겁니다. 인장력이 최소인 곳에서 한다는 거예요. 철근이 인장력을 부담했기 때문에 인장력이 최소인 곳에서 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2번에 보시면 2번에 철근의 직경이 다른 철근이 이음할 때 있죠. 그러면 직경이 다르다는 겁니다. 직경이 다른 철근의 이음을 했습니다. 직경이 다른 철근의 이음을 했을 때 철근 이음에서 이음 길이를 산정을 해야 될 겁니까? 이음 길이 산정은 굵은 철근을 기준 잡는다. 가는 철근이다. 항상 약자편이다. 가는 철근입니다. 그래서 요거 앞전에 이제 냈던 건데, 가는 철근의 직경으로 이음 길이는 산정합니다. 지름으로. 그래서 굵은 철근이 아닌 가는 철근을 기준 잡습니다. 측면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앞전 20회 때 언급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경량 콘크리트, 일반 콘크리트 연기를 더 둬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3번은 저것 때문입니다. 경량 콘크리트가 보통 콘크리트에 비해서 뭐가 떨어져요? 이 부착력이. 그래서 경량 콘크리트가 부착력이 떨어져요. 보통은 부착력이 떨어져요. 부착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신 이연 길이를 더 많이 두라는 거예요. 잘 뽑힐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연 길이를 더 부착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연 길이를 더 두라는 겁니다. 이연 길이를 더 많이 두라는 겁니다. 연기를 길게 두라는 뜻입니다. 연기를 길게 두자는 뜻이고. 그리고 4번에 오시면 기둥. 자, 기둥의 주건 주철근이염은 기둥은 압축력을 받습니까? 인장력을 받는 부재입니까? 압축력, 누르는 힘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높은 데서 있지 말고 낮은 위치에서 이어주라 이 뜻입니다. 이거는 꼭 그 부위가 조금 낮은 위치다 생각하면 맞는 것이고, 쉽게 기둥의 3분이 높은 위치에서 이으면 쉽게 이겁니다. 청고를 한 4m로 했다. 그럼 3m로 하더니 이제 밑에서 있는 게 쉽죠. 위에서 있는 게 쉽습니까? 한국 사람들 뭐 롱다리 인간의 키가 4m, 5m씩 되고 이런 건 아니죠. 작잖아요. 뭐 제일 커봤자 2m 얼마 이렇게 되기 때문에 높은 위치에서 작업하기 어렵죠. 낮은 위치에서 작업해주자 이게. 그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낮아도 안 좋겠죠. 너무 낮아도 안 좋죠. 그래서 한 번씩 배웠던 분들 저 기억납니까? 연결 성수관 설비 있죠. 소방차가 와서 물 공급해주고 방수 내릴 때 그것도 연결 성수구 방수구도 최소한 0.5에서 1m 사이에 설치한다 했죠. 그럼 0.5m보다 높은 위치에서 작업하는 게 편하겠죠. 그걸 왜 더 밑으로 안 내려가는가? 더 밑에 내려가기 힘들어요. 호수 체결하기가. 그래서 0.5 이상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기본적으로 그러면 얼마부터 50cm 이상 높이부터 하는 게 낫겠죠? 밑에 이으려고 힘들어요. 막 엎드리고 막 바닥에 이렇게 작업해야 돼. 그래서 힘들기 때문에 그 정도 보통 높이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수치는 대충 이제 그 정도 이제 영감을 잡으시라는 겁니다. 그보다 보통 내려가는 건 잘 없다. 그러면 어떤 경우 내려가는가 하면 저런 경우 콘센트 이런 건 내려가죠. 콘센트는 왜 내려가는가 하면 이야기했죠. 아파트 거실의 장식장 높이가 한 45cm 전후거든요. 거기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럼 장식장보다 높이 설치하면 돼요. 콘센트가 보이지? 가려져야 되죠? 그래서 보통 30cm 전후에 설치가 되는 거예요. 콘센트가. 그리고 자, 보통 저거 할 때 보통 어떻게 보통 합니까? 다리미질 할 때 바닥에 엉덩이 딱 바닥에 대고 앉아가지고 다리미질 하죠? 뭐 입식도 있긴 있는데 입식보다는 다리미질 할 때 바닥에 딱 앉아서 하죠? 엉덩이 바닥 딱 앉아야 돼. 다리미질 하죠? 그게 낮은 위치인 거죠? 콘센트 그래서 낮은 위치에 보통 설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에어컨 콘센트는 높이 설치되는 거예요. 이래 꽂아야 되니까. 높은 위치고요. 맞죠? 자, 기억을 해 두시면,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네 번째. 자, 했고, 다섯 번째, 보의 주거니엄이죠? 뭐, 이거 가지고 출제됐는데 또 계속 보십시오. 자, 보의 주거니엄은, 자, 이 그림을 잘 기억을 해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보의 주거니엄, 주거니엄마다 주철근이죠? 주인장철근 되는데, 자, 주거니엄을 할 때, 자, 여기에 이제 주거는 축방향 철근이 주거니 되죠. 축으로 길게 가는 철근이 주거니입니다. 갈고리 보통 둬야 되겠고, 하부 철근도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벤트 철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여기가, 자, 우리가 알아두실 게, 그래서 이제 4분의 1 지점에서, 자, 이거는 4분의 1 지점. 그래서 기준 잡아서 양쪽을 뭐라 했습니까? 담부. 담부가 두 개라 해서 무슨 담부라 한다? 양담부라 하고 센터 중앙부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철근을 이어서는 안 된다? 철근 이음 위치로 부적당한 점, 담부의 인장력이 작용되는 장소, X 장소에서는 이어서는 안 되고 나머지 O 장소에서 철근을 이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러니까 자, 이 보통
이 보의 힘 모멘트는 자 이렇게 생긴다 했죠. 힘 모멘트가 이런 형태로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 모멘트가 생기는 부분에 뭐가 발생한다? 인장력이 커져요. 그러면 사실 힘 모멘트 맥시멈 최대가 되는 게 센터역이에요. 이게 최대가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 인장력이 가장 크게 발생을 해요. 그리고 여기 크게 집니다. 그럼 이 부분 여기 얼마 지점이죠? 4분의 1 지점이에요. 4분의 1 지점을 경계로 해서 요거 4분의 1을 경계로 해서 여기를 경계로 해서요. 단부에서는 위에 인장력 생기고 밑에 압축력입니다. 그리고 중앙부는 어디? 하부가 인장력, 위에가 압축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이 장소에서는 철근을 이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단부에서 상부근은 단부 쪽에서 잊지 말아야 해요. 상부에 지나가는 철근은. 그리고 중앙부에 지나가는 철근은 어디에서? 하부 쪽에서 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4분의 1 지점에서는 이 벤트 철근이죠? 이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철근을 이을 수가 있는 위치. 그래서 자, X 자리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철근을 이어서는 안 되는 장소 있죠? 이걸 정확히 이해해 두시면 어떻게 시험 내도 맞출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기억하세요. X 자리. 그래서 단부 쪽은 무슨 철근을 이어서는 안 된다? 상부에 지나가는 철근 잊지 말아야 해요. 단부 쪽은. 그래서 이해 안 되면 손가락 구부려 보라겠죠. 이게 보다 생각 이렇게 눌러봐요. 어디가 당겨지는지. 조금만 본인이 고통스러우면 다 이해되는데 안 하려고 노력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눌러보면 왜 당겨지죠? 그럼 여기 인장력이에요. 맞죠? 그리고 그 중간에 처질 수밖에 없죠. 밑에가 인장력이 작용돼. 인장력 작용되는 장소에서 철근이 잊지 말아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배 이런 데 수술했는데 누가 웃겨봐요. 봉해도 다 터지죠. 수술 바로 하고 올라왔는데 아프기도 아픈데 하도 웃기는 인간이 와서 웃기면 어떻게 됩니까? 웃어야 되죠? 아닙니까? 그럼 웃으면 배가 어떻게 되면 움직이죠? 그럼 뽐에다가 봉합에다 다 터져버리죠? 동일한 거, 그 장소에서 잊지 말아요,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시험이 냈던 것이 요겁니다. 2번하고 5번을 현재 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6번에 보시면 큰 응력을 받는 곳을 피하고 엇갈려서 이어주나 한 곳에서 다 이으면 안 된다는 게 쉽게 여러분들 이거죠. 철근을 잇는다는 것은 장점은 아니죠. 단점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잖아. 한 곳에서 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그리고 7번에 철근 이음을 가장 안전하게 한 중요한 사항은 콘크리트 부착 응력이에요. 자, 왜 그런가 하면 철근은 건축공사의 철근은 거의 겹침 위험이에요. 철근을 이렇게 해놓고 갈고리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철근 해놓고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결속선 가지고 이렇게 철근 이렇게 철선 가지고 묶어놨어요. 그럼 나중에 뭐를 탓을 해가지고 콘크리트 탓을 꽉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철근이 안 뽑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착 응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철근 이연길이 산정할 때 부착 응력도에서 구하거든요. 실제 부착 응력을 구하는 산정식이 그거에서 철근 이연길이가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붉은 철근이 아닌 무슨 철근? 가는 철근이에요. 상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굵은 철근으로 하는 게 더 안전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로 이연길이 산정하는 게 아닙니다. 가는 철근으로 해야지 안정해지거든. 그래서 보통 가는 철근으로 산정합니다. 이연길 계산해 보면. 그래서 잘 모르는 느낌이 굵은 철근이 될 것 같은 느낌 팍 들어요. 옛날에 어디다 서울에 한 분이 이야기하대 친구가 구조기술사시라고 제가 본인이 생각하기에 분명히 굵은 철근이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었는가 그래 그 기술사 친구한테 물어봤대. 굵은 철근이야 가는 철근이야 하니까 그 기술사 굵은 철근이라 하대.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대답했을 거라고 가서 계산해보고
굵은 층이 가는 층에 다시 물어보라 했더니 그 다음에 이야기가 없더라고. 그럼 맞다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하기는 굵은 철근에 생각이 쉽습니다. 예. 계산해보고 오라니까. 계산해보고 가는 층인지 굵은 층인지 해보라니까. 그 다음에 답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게 시험에 나올 수가 없죠. 맞죠? 앞전에 시험에 나왔다는 거예요. 자,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그 부착 응력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억하실 거, 자, 8번에 D35를 초과하는 철근은 겹치미엄하지 말아라. 자, 그러면, 자, 이 철근의 이염 종류가, 철근의 이염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종류는, 가장 기본이 건축공사에서는 겹치미엄이 기본이에요. 겹치미엄 하는 거고, 결속성 가지고 겹치미엄 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용접이염이 있습니다. 용접은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크게 겹치미엄, 용접이염, 그리고 기계적 이염이 있습니다. 기계적 이염. 이 세 가지가 기본입니다. 철근 이염 방법은. 자, 그러면 이렇게 커플링과 같은 니플 있죠? 이 금속 가지고 아래 위에 철근을 이렇게 꽂아서 하는 이것이 기계적 이염. 이렇게 하는 게. 그리고 철선을 교차시켜서 이렇게 결속성 가지고 하는 게 겹치미엄이고, 겹치미엄, 그리고 용접이엄, 이 세 가지가 기본입니다. 그러면 철근 굵은 것은 겹치미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결속성 가지고 나중에 힘을 제대로 전달을 못해요. 그래서 용접 내지 뭘로 한다? 기계적 이염 두 가지 중에 하나로 하라 뜻이에요. 그래서 고다선생, 그럼 D35 초과되는 것은 그러면 뭘로 하라는 겁니까? 용접이염이나 기계적 이염으로 해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방서를 보시면, 시방서에서 보시면, 자, 철근 배건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는 철근이 이염에 들 경우는 건축 구조 설계 기준에 따라 행하면 됩니다. 건축 구조 설계 기준. 자, 건축 구조 설계 기준은, 자, 국토교통부에서 우리가 하는 법령입니다. 부령이에요, 부령. 시행령식, 이제 시행규칙. 시행규칙으로 발표되는 법령에 해당이 됩니다. 그것 따라 안전을 위해서, 건축 구조물의 안전을 위해서 이 설계 기준을 갖다가 항상 공포하고 있어요. 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기준에 따라 정하면 되고, 그 다음에 니은 D35 초과하는 철근 원칙은 겹침할 수 없다고 했는데, 시방선 다만 서로 다른 크기의 철근을 어디에서? 압축부 체크하세요. 압축부에서. 압축력을 받는 부분이 무슨 부다? 압축부가 됩니다. 그래서 압축부에서 D35 이하하고 D35 초과되는 철근은 뭐다? 겹침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주어준 거예요. 그럼 인장부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무슨 부에서? 압축부에서만 허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압축부. 그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저거 보면, 미염 체크하시고, 철근 이염 및 정착기는 건축 구조 설계 기준 및 철근 배건도에 따르면 됩니다. 그래서 제발 시방서 따라서 하는 건 없어요. 시방서는 공사에 대한 주의사항을 해놓은 것이고 안전을 확보할 수는 없죠. 그래서 건축 구조 설계 기준 철근 배건도에 의하면 됩니다. 정착 길이는.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비협은 꼭 알아두시면 돼요. 정착 및 이용 길이는 건축 구조 설계 기준 배건도에 제시된 길이보다 절대 짧을 수는 없어요. 짧을 수는 없지만 뭐 할 수 있다? 초과는 할 수 있다. 초과는 하는데 허용치가 몇 프로 이내야 된다? 10% 이내야 돼요. 너무 커서는 안 돼요. 10% 이내로 한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절대 짧으면 안 돼요. 짧을 수는 없고요. 안전을 위해서. 초과할 수, 길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퍼센트는 몇 프로 이내로 한다? 10% 이내가 되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 점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시옷에 보시면 철근의 이염의 위치나 정착 방법은 철근 배건도에 따르라 이게. 철근 배건도에.
자, 왜 그런가 하면 이거예요. 철근 배근도를 만드는 사람은 그러면 건축 구조 설계 기준의 법령 의해서 안전을 담보하면서 위험이 치는 걸 정하겠죠? 아이, 그냥 정하겠어요?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데. 맞아요? 자기가 책임져야 돼. 맞아요? 자기가 잘못해서 사고 나면 자기가 책임져야 돼. 그럼 책임을 지려고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래서 옛날 설계하는 사람들은 안전율을 엄청나게 둬가지고 설계를 해버렸어. 근데 현장에서 어떻게? 빼먹었어요. 옛날에 공사 도급에 하도급 주면 그것도 제하도급 주고 막 있잖아. 계속 100원짜리 공사가 40원짜리 공사 되고 그래죠. 그리고 그러던데 철근을 좀 빼먹어야지 건설 경기가 잘 돈다고. 경제가 돌아간다고 하네. 내가 옛날에 어려가지고 학생 때 지나가면서 강의를 하고 있었으니까 철근 배근도를 알잖아요. 쭉 저는 학생 때부터 강의를 해가지고 지나가다가 가방 메고 지나가다가 네. 배근도 따라 철근 배근 안 하네 이러니까 야, 그래 배근하면 경제가 안 돌아간대. 이렇게 배근해야지 경제가 돌아간대. 그래 이야기하시네. 이게 짓고 때려 부수고 그렇게 자주 해야지 경제가 잘 돌아간대. 그래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자,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거는 이제 시험 출제되었습니다. 그 이형은 출제가 되었고요. 그래서 용접 위험을 하는 경우 용접 부강 철근 설계 기준 강도의 몇 프로 이상 성능을 확보하라. 100%가 아니고 더 많이 확보하라. 120% 이상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라 이겁니다. 그럼 더 튼튼하게 하라 이거 아닙니까? 맞죠? 125% 이상 발휘할 수 있다는 건 튼튼하게 하라는 거예요? 약하게 하라는 거예요? 튼튼하게 하라 이겁니다. 그 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정착 있죠. 철근 정착은 다 낸 것 같아요. 철근 정착. 정착은 철근이 뽑히지 않도록 고정시키는 게 뭐다? 정착이에요. 그러면 이거 뼈대 말만요. 정착은 끝나요. 이 뼈대. 라멘 구조 있죠. 자, 라멘 구조, 골조 구조 있죠. 기둥 보구조. 자, 기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기둥이 필요해요? 안 필요합니까? 라멘 구조는? 필요하죠. 기둥이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둥 밑에 뭐가 있어요? 우리 다리 밑에 뭐 있어요? 다리가 기둥이 있잖아. 다리 밑에? 기초품 필요하죠. 기초 있는 거예요, 기초. 밑에.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기초이고. 그 다음에 이때 주각을 고정시키는 볼은 무슨 볼? 지중보. 지중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지중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바닥판 있을 거고, 이 지중보. 이게 기초고, 기둥이고. 이 개념 알면요, 이거 정착은 쉬운 거예요. 고정시키는 거. 자, 이겁니다. 이 보 있을 거고. 자, 그럼 이제 보하고 보를 연결하는 보를 무슨 보? 작은 보? 작은 보. 큰 보와 큰 보를 연결한 게 뭐다? 작은 보예요. 그리고 거기 바닥판 이렇게 쳐지는 거예요, 슬래브. 슬래브 바닥판 쳐지는 거예요, 바닥판. 이거 말만 쉽습니다. 어려울 거 없는 거예요. 자, 그럼 당연히 큰 보의 철근은 어디에 정착해야 됩니까? 기둥이죠. 연결했으니까. 그러면 작은 보는 어디에 가야 됩니까? 큰 보죠? 보가 큰 보라 했잖아.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게. 그러면 슬래브는 당연히 보 아닙니까? 보에 정착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뼈대 말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보의 철근 정착은 슬래브에 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렇게 시험 낸 게. 보는 기둥과 기둥을 연결한 거죠. 그거 알면 쉽게 끝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출제한 겁니다. 자, 그리고 165페이지에 보면 철근과 콘크리트의 뭐다? 부착력견. 요거는 한 번 출제되고 이제 종합문제 지문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1번에 콘크리트의 뭐다? 압축 강도가, 자, 압축 강도가 크다는 건 콘크리트가 단위 면적당 뭐하다? 밀실하다는 거야. 밀실하니까 철근을 꽉 잡아줄 수 있는 거예요. 부착력 증가됩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이겁니다.
철근의 인장 강도는 제발 관계가 없어요. 철근의 인장 강도는 연관성이 없어요. 철근의 인장 강도가 아니라 콘크리트의 무슨 강도? 압축 강도예요. 철근의 인장 강도는 영향을 안 줍니다.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입니다. 철근을 콘크리트가 감싸고 있기 때문에 콘크리트 압축 강도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철근의 주장에 비례하면 주장은 둘레 길이를 뭐라 한다? 주장이 이렇게. 그 주장이 많으면, 둘레 길이가 많으면 철근, 나중에 콘크리트 접하는 표면적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야. 자, 왜 주장이라고 하는가 하면 단면을 기준 잡았기 때문에, 단면. 콘크리트 단면 딱 잘른 단면을 기준 잡았기 때문에 철근이 이렇게 들어있을 거 아닙니까? 단면을 기준 잡다 보니까 이 둘레의 길이로 따져야지 나중에 표면적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주장을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부착력 증가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주장 증가 2번이에요. 주장을 증가하는 이 2번이 가장 부착력 증가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몇 번이다? 2번이. 이것이 부착력 증가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데, 그래서 주장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바로 이거라겠죠. 동일 단면적일 때. 단면적이 달라지면요, 틀려져요. 동일 단면적일 때는, 단면인데, 굵은 철근을 적게 사용하는 것보다, 굵은 철근을 적게 사용하는 것보다, 가는 철근을 많이 사용하는 게 정해. 그것보다, 이 가는 철근을 많이 사용하는 게 주장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가는 철근을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많이 사용하는 것. 이것이 철근의 무엇이다? 주장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철근의 주장, 둘레 길이 주장을 증가하는 방법이에요. 대표적으로. 주장을 증가하는 방법의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이렇게 해야지 나중에 주장이 증가돼야지 철근하고 콘크리트와 접합하는 뭐가 많아진다? 표면적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을 쓰게 되는 게 가장 효과지. 그래서 1번, 2번을 잘 기억하십시오. 결과적으로 철근은 이거죠. 철근의 주장이 영향을 준다는 거죠. 부착력의 영향을 주장 둘레 길이가 영향을 주는 거예요. 둘레 길이가 많아져야지만 무엇이다? 표면적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이거 영향을 주고, 철근은 이제 주장이 영향을 주고요. 그 다음에 철근에 무엇이 준다? 단면 모양이 영향을 주죠. 단면 이형철근이야, 원형철근이야. 그래서 이게 영향을 준다. 단면 모양. 철근의 단면 모양이 영향을 줍니다. 철근에. 그리고 철근의 표면 상태. 거칠기죠. 표면 상태. 표면 이제 거칠기죠. 표면 거칠기. 이런 것이 영향을 준다는 거죠. 거칠기. 이런 건 영향을 주는 요소라는 겁니다. 그러면 단면 모양은 이형철근이야, 무엇이다? 원형철근이야. 이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럼 누가 부착력은 좋다겠습니까? 이형철근, 얘가 좋다겠죠. 그럼 이런 철근에 이런 것은 영향을 주지만 저거는 아니다는 게, 무엇은 인장 강도는 관계없어요. 항복 강도 이건. 그리고 이제 철근이 어떤 힘을 받느냐는 관계가 있어요. 철근이 인장력을 받느냐, 압축력을 받느냐, 그것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번에 보시면 5번 잠깐 봅니다. 압축 철근이야, 인장 철근이야, 맞죠? 그 상태가 힘을 받는 게 잡아당기는 힘을 받느냐, 아니면 뭐가 됩니까? 그래서 이제 작용되는 힘에 의해서는 다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발 뭐는 관계없다? 철근의 무슨 강도? 인장 강도는 관계가 없어요. 철근이 항복 강도가 인장 강도가 좋냐 나쁘냐 이거는 영향을 주지 않는 요소라는 점을 우리가 조금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철근의 간격은 이거는 꼭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자, 철근의 간격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이겁니다. 철근을 일정 간격을 유지해야지 콘크리트를 타서에 부어 넣었을 때 사이사이로 들어가겠죠. 만약에 간격이 너무 좁게 되면 자갈이 끼어가야 콘크리트가 안 들어가겠죠. 그래서
철근은 일정 간격을 유지하는데 철근의 간격은 항상 기억하세요. 그 뒤에 무슨 간격이다? 순간격이에요. 무슨 간격? 순간격. 순간격을 의미한다. 중심 간격을 뜻하는 게 아니라 무슨 간격? 순간격. 그럼 철근이 있을 때 이 사이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콘크리트가. 만약에 이렇게 이형철근은 마디와 리버가 툭 튀어나왔다 했죠. 그러면 이렇게 이형철근의 경우는 마디와 리버가 튀어나왔기 때문에 이때 순간격은 가장 외단 표면에서 표면까지 이것이 무슨 간격이다? 순간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표면에서 표면까지 중심 간격이 아니라 보통 건축에서 나타내는 수치들은 거의 중심 간격이에요. 여러분 이제 도면에 나타낸 수치들 있죠. 방 크기 이런 거 나타낼 때, 말뚝 간격 나타낼 때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런 건 전부 다 무슨 간격이다? 중심 간격이에요. 수치가 나타나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 도면에 이제 방 이렇게 그려가지고 크기 딱딱 이렇게 그려놨죠. 수치 이렇게 써놨잖아. 혹시나 뭐 이 길이 해가 뭐 3천, 4천 이렇게 밀리미터로 써놨거든. 그럼 4천이면 4m다 이게. 그럼 어디다 중심이다. 지금 아파트가 벽식 아파트를 지었잖아. 그럼 방 길이를 딱 나타냈을 때 뭐 4m다 그러면요. 벽 중심에서 중심까지 거리가 4m다 이 뜻이에요. 와, 또 4m 방인 줄 알고 장롱 크기를 4m 맞추면 잘라야 돼요. 장롱. 안 들어가요. 그게 하나는 어떻게 합니까? 몇 단 되니까? 3개만 넣고 하나는 옆으로 이렇게 돌려놨어요. 이런 사건,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아예 생각 없이 사는 분도 있잖아요. 드라마에, TV에도 나왔잖아. 미운 생각 그게 있죠? 딘딘이가 방 크기 안 재고 침대 주문했잖아요. 냉장고 이런 거 있죠? 배치할 때도 안 보고 냉장고 주문해가지고. 자,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피복 두께 있죠? 피복 두께는 뭐 시험이, 자체적으로만 3번 냈고요. 지문도 나왔습니다. 몇 번 나왔고요. 그럼 피복이 제일 많이 낸데, 여기가. 가장 많이 낸 데가 피복이고, 그 다음이 이음이에요. 그러면 이음이 역전할 거예요.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앞으로 철근 이음이 역전할 겁니다. 철근 이음 부분이. 지금까지는 가장 자주 빈번하게 나왔던 게 피복입니다. 피복. 자, 피복을 일정 이상 두껍게 해야지. 그 피복은 거기 목적 해놨죠. 자, 철근의 피복 두께의 목적. 자, 철근은 녹슬기 싫죠? 불에 약하잖아. 맞죠? 그래서 거기 이제 내구성 철근의 방청이죠. 내화성. 불에 약하니까 내화성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기, 불에 견딜 수 있는 성이 뭐다? 내화성이죠. 내화성, 자, 아니면 콘크리트 균열 방지라든지 아니면 콘크리트 유동성 확보나 부착력 등 이런 걸 목적으로 피복을 합니다. 근데 피복 두께는 사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철근 표면에서 콘크리트 표면까지 최단거리를 측정해야 되는데, 그러면 가장 외단에 나가 있는 철근으로부터 측정을 하는 거예요. 가장 콘크리트와 가깝게 있는 위치로부터 측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피복 두께는, 그래서 기둥일 때는 무슨 철근이다? 자, 이게 기둥은 선부재죠. 기둥이나 보해 같은 경우는 무슨 부재다? 단면에 비해서 길이가 길잖아. 그런 걸 선부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바닥판이나 벽체는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가 여러분들 길이가 폭이 넓죠? 그런 걸 판부재라고 해요. 그래서 합판 같은 거 넓죠? 이런 걸 판부재라고 해요. 자, 넓잖아요. 그래서 이제 판부재 이렇게 칭하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기둥이나, 자, 기둥은 무슨 철근? 띠철근 표면으로부터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띠철근이라고 하고, 띠철근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얘를, 영어로 후프바 해서 후프근이라고 해. 후프근. 그래서 띠근 이렇게 적을 수도 있고, 옛날은 대근이라 써요. 대근이라 쓰면 좀 된 선생들, 젊은 선생들은 아니고, 대근.
제 나이 또래는 거의 대근이라 알고 있습니다. 그 전으로 왔다 갔다 해서는. 그래서 이제 젊은 분들은 후폭은 띠철근 이렇게 많이 쓰고요. 그래 보시면 됩니다. 띠철근, 후폭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형 기둥에서는 무슨 철근? 나선 철근. 그래서 요거는 사각형 기둥이고, 그 다음에 원형 기둥에서는 우리가 나선 철근을 감습니다. 나선형으로 감아 올라간다 해서 나선 철근. 이렇게 나선 철근이 이렇게. 그리고 보에서는 무슨 철근? 감싸는 철근을 늑근. 보에서는 기둥에서는 이렇게 칭하고요. 그 다음에 보에서는 감싸는 철근이 뭐가 된다? 늑근을 영어로 뭐라 했습니까? 스트럽이라고 합니다. 스트럽. 여기서부터 측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도 갈비뼈가 바깥쪽으로 나와 있는 게 최대야. 그래서 늑근, 갈비대근이 바깥쪽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피복 두께 최소 규정 나오죠. 무조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얘를 18회 때 지문 한 줄 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암기를 해놔야 돼. 앞으로 여기서 낼 수밖에 없어요. 수중에 타설한 콘크리트 100mm. 그리고 자, 흙에 접하거나 옥의 공기와 직접 해서 자 보죠. 자, 흙에 접해서 공을 친 후 영구히 흙에 묻힐 때는 몇 mm? 80mm. 그래서 흙에 묻힐 팔자다 이렇게 말했겠죠. 자, 그리고 옥의 공기는 흙에 접했을 때, 자, 이거는 철근 직경에 따라 틀리는데 저거만 조금 주의하라 했죠. D29 이상만 6cm이죠. 60mm 이상 하는데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5, 25 이렇게 말했겠죠. 25mm 자 이하는 5, 25cm 맞죠? 그리고 4, 4, 16, 16 이하는 뭐다? 4cm 이렇게 외워두라겠죠. 그리고 옥의 공기와 흙에 직접 접하지 않는 콘크리트는 요거 슬래브 알아두라겠죠. 슬래브는 거기 D35 이하의 철근을 씁니다. D35. 그래서 20mm다 이게 슬래브는. 바닥판은 몇 mm? 20mm짜리를 씁니다. 건축공사에서는. 그리고 보기둥은 얼마다? 4cm. 자,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을 해둘 겁니다. 보하고 기둥이 슬래브보다는 피복 두께를 어떻게 더 두껍게 해요.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돼요. 사람도 팔다리가 피복 두께가 두꺼워요. 갈비뼈가 두꺼워요. 이걸 보시면 돼요. 갈비뼈 만져보면요. 굉장히 얇아요. 여기 만지기 그렇다나 여기서 좀 살이 쪄가지고 그러면 이마를 만져보시면 되죠. 판부재가 얇아요. 그래서 사람도 판은 가슴판, 등판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것도 판이라 하죠. 쌍판. 맞죠? 그래서 이마가 그래도 얇다, 두껍다? 얇죠? 그래서 여기 판이야. 이마 2cm야? 몇 cm? 2cm입니다. 슬래브 두께가 얇아요. 그 점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넘겨서 168페이지 보면 무슨 공사가 나온다? 거푸집 공사가 나옵니다. 자, 거푸집은 일반적으로, 그죠? 거푸집이라는 것은 콘크리트 원하는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틀을 짜는데 그 형태를 뭐라 한다? 거푸집이라고 칭합니다. 거푸집. 그래서 이제 거푸집은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자, 그 부속품 알아두라겠어요? 168페이지 거푸집 부속품을 보시면 무슨 문제 있다? 긴장재 폼타의 개념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도 한다? 긴결재라고도 하고, 긴결재라고도 합니다. 긴결재 또는 긴장재 폼타이어. 콘크리트 부원을 쓸 때 이제 그 부집의 벌어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철물이 뭐다? 긴장재 폼타이어 긴결재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 격리재죠. 격리재 세퍼레이트는 그 부집 상호 간의 일정 간격 유지하는 것이 무엇이다? 격리재 세퍼레이트고, 그 다음에 간격재 스페이스가 무엇이다? 그 부집과 철근 사이의 간격을 유지해서 뭐다? 피복 두께 유지하는 게. 피복 두께 유지하는 거.
그 부직과 철근의 간격 유지하는 것은 뭐다? 스페이스. 자, 그러면 이것이 이겁니다. 바닥에서는 고임제가 되는 거고요. 슬래브에서는. 슬래브는 수평부재죠. 그 수평부재에서는 밑에 보거든 밑에 고아야 되겠죠. 그때는 이제 보통 고임제라고도 해요. 고임제. 이 슬래브 있죠? 수평철근의 처집이잖아, 맞죠? 밑에 그냥 수평철근 딱 해놓으면요, 얘들이 버티고 있을 것 같아요. 무게 때문에 축 처지겠죠? 그 밑에 받쳐야 돼요, 안 받쳐야 돼요? 받쳐야 되죠? 그때 그 고임제라고 해요. 고임제. 그렇게 칭합니다. 그리고 넘겨보시면 170페이지 생콘크리트의 뭐다? 처갑이 나옵니다. 처갑. 그래서 생콘크리트 처갑은 그리고 미리 이야기해 나머지는 맞게 나와요. 답을 유도시키진 잘 안 씁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혹시나 이제 다른데 뭐 시방서서 언급이 돼 나오거나 이래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핵심 포인트만 알아두면요. 제 공부한 것만 정확히 풀면 돼. 자, 그러면 처갑이라는 건 이 처갑이죠. 여기 이제 부어 넣었어요. 콘크리트에 부어 넣었을 때 이겁니다. 부어 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아직 굳지 않아서 유동성이죠. 측면으로 압력을 가합니다. 이게 뭐다? 처갑이에요. 처갑을 측면으로 가해지는 압력이 뭐다? 처갑이에요. 처갑은 측면으로 가해지는 압력이에요. 측면으로 가해지는 압력을 줄여서 뭐라고 한다? 처갑이에요. 쉽게 밥 먹으면 배 튀어나오는 게 뭐다? 처갑이다. 이거 처갑. 그럼 처갑은 한 번 나왔습니다. 19회 때. 그럼 처갑은 지문 한 줄 해가 나가세요. 처갑은 비례, 반비례 관계가 많기 때문에 반비례 관계 4가지만 암기하시면 4가지. 이것만 암기를 하고요. 나머지는 무슨 관계다? 비례 관계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비례 관계다. 자, 그러면 처갑에 대해서 첫째 이겁니다. 어떤 게 너무 많아요. 책에 거는 일부분이에요. 그러면 자, 이거 반비례 관계는 이겁니다. 철근량이나 철골량. 철근량이 많아지면 처갑은 어떻게? 줄어드는 거예요. 반대로 이거죠. 철근량이 줄면 처갑은 어떻게? 커지는 거예요. 반비례입니다. 그래서 모르시면 자, 밥 먹었을 때 아랫배 똥배가 튀어나옵니까? 갈비뼈 있는데 튀어나옵니까? 이걸 기억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죠? 나는 항상 나와 있는데 살찐 거죠. 그건 처갑이 아니고. 자, 그래서 이거 반비례 관계고, 그 다음에 온도가 높을수록, 온도가 높게 되면 수분 증발이 빠르지, 응결기가 빠르고 슬럼프 감소되지. 온도가 높으니까 처갑은 어떻게? 줄어듭니다. 반비례 관계입니다. 그러면 온도가 낮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 증발이 안 되죠. 잘 안 굳어. 이게 처갑이 어떻게? 커지는 게 반비례 관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거푸집. 거푸집에 물이 잘 새는 안에 그래서 뭐 투수성이라고 다룰 수도 있고 아니면 누수, 물이 샌다 해서 누수 이렇게 물을 잘 빠지냐 안 빠지냐. 그래서 이 거푸집의 투수 누수성이 크면 처갑은 어떻게 됩니까? 줄어듭니다. 처갑은 줄어듭니다. 반대로 투수성이 나쁘면 처갑은 어떻게? 커져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자, 이 시멘트의 응결이 빠르냐 느리냐가 영향을 주신 응결 경화가. 그래서 자, 시멘트의 이 응결 경화가 빠르야. 작용이 빠르냐 이거죠. 수화 반응이. 얘가 빠르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굳어버리죠. 처갑은 어떻게? 줄어듭니다. 처갑은 줄어들고 반대로 응결 경화 이 느린 시멘트를 쓰면 어떻게 됩니까? 처갑은 커지죠. 그래서 이 4가지만 외워두시고 나머지는 무슨 관계다? 비례 관계다. 자, 그러면
시멘트의 사용량이 많아지면 체갑은 어떻게? 커진다. 나머지는 비례라 했어요. 요것만 기억하게. 시멘트의 사용량이 많아지면 체갑은 커진다. 시멘트의 사용량이 줄면 체갑은 줄어든다. 이렇게 가면 돼. 물의 사용량이 많아지면 체갑은 어떻게? 커진다. 비례관계입니다. 나머지는. 자, 그래서 거기 부배합이라는 것은 시멘트의 사용량이 많은 배합을 부배합이라 해요. 반대로 시멘트의 사용량이 적은 배합을 무슨 배합? 빈배합 이렇게 칭합니다. 그러면 시공연도가 좋을수록 체갑은 어떻게? 커진다. 시공연도가 나빠지면 체갑은 준다. 별로 어려울 거 없어요. 여기 있기 다가 해놨겠어요? 저거 뭐 자갈에 그래서 그 개념을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반비례 관계라는 거 기억을 쫙 정리를 해 두십시오. 기본적으로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콘크리트 타설 속도가 빠르서 부어넣기 속도가 빠를수록 체갑은 어떻게? 커진다. 그래서 보통 배가 나온 사람들의 특징이 먹는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근데 먹는 속도가 빠른데도 체갑 안 나온 사람들은 엄청 움직이거나, 맞아? 아주 엄청 먹는데 살이 안 찌는 사람이죠.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안 있어요? 가만히 못 있어요. 엄청 돌아다녀요, 맞아? 엄청 소진을 해요. 거의 대부분이 이제 살이 찌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움직이기 좋아합니까? 움직이기 싫어합니까? 먹는 것만 좋아하죠. 자꾸 땡기면서 움직이는 안 움직이고 그러죠.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점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171페이지 각부 구조부터는 잠깐 휴식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